자, 26번 자연수의 집합 n에서 다음에 답하여라. 덧셈에 대한 항등원과 3의 여건이 있으면 각각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 그럼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하는 이야기, 이 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3의 여건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자. 여기 미리 적어놨는데 3 더하기 네모가 3이래. 그럼 네모는 얼마지? 0이네. 5 더하기 네모가 5래. 그럼 이 네모는 얼마야? 0이지. 마이너스 2 더하기 네모가 마이너스 2야. 이건 얼마야? 0이지. 3분의 1 더하기 네모가 3분의 1이래. 이건 얼마일까? 0이지. 그럼 7 더하기 얼마가 7일까? 0이지. 루트 3 더하기 얼마가 루트 3일까? 0이지. 전부 다 이 덧셈에 대해서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그 덧셈의 숫자는 0이 되네. 이해됩니까? 이거를 갖다가 항상 같은 숫자가 나오게 하는 거, 그 계산 결과 항상 같은 숫자가 나오게 하는 거, 요걸 갖다가 항등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곱셈을 생각해 볼까? 3에다가 뭐를 곱하면 3이 나올까? 5에다가 뭐를 곱하면 5가 나오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뭐를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까? 3분의 1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3분의 1이 나와요. 전부 다 1 곱했을 때 그 자기 자신이 나오겠지. 따라서 1이 항등원이다. 뭐에 대해서? 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0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이 항등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 주십시오. 공부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십시오. 멈춰놓고. 자, 그럼 항등원에 대해서 봤다고 생각을 하고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 이제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제에서 역을 배우고 했었지만 역전, 뒤집어진다라는 표현이야. 즉 3에다가 뭐를 더하면 항등원이 0이 나올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3의 덧셈에 대한 여건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그럼 5의 덧셈에 대한 여건은 얼마냐고 물어봤어. 그럼 이게 0이 나오느냐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5가 여건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의 덧셈에 대한 여건은 하고 물어본다고 하면 이것이 0이 나오는 값이거든. 그래서 이때 이 여건은 2가 나오겠지. 3분의 1의 덧셈에 대한 여건은 0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지. 이런 것들을 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3의 여건, 덧셈에 대한 3의 여건 하면 여기서 구한 것처럼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 그런데 지금 조건이 자연수의 집합이야. 자연수의 집합이어가지고 항등원 0을 구했는데 이 0은 자연수의 집합이 아니잖아. 따라서 항등원이 존재치 않아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럼 항등원이 없으면 여건이 항등원에서 태어난 건데 이 여건이 존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여건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 항등원이 없다? 그럼 여건도 없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네. 자, 그럼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구했지요. 1로. 그럼 3의 여건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3의 여건은 3에다가 무엇을 곱했을 때 여건이니까 여기가 항등원이 나오느냐 하는 이야기야. 3에다가 뭐를 곱했을 때 항등원 1이 나오느냐, 곱셈에 대한. 그럼 이 네모는 3분의 1이 나오겠지. 근데 이 3분의 1은 자연수가 아니지. 그래서 여건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배웠는데 이 항등원, 그 다음에 여건, 이거는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거거든. 보통 시간이 지나면 다시 풀어보려고 할 때 대단히 어려워하는 문제가 돼. 그래서 이거는 참 중요하니까 복습을 철저히 해줬으면 싶네. 넘어갑니다. 다음으로.